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시리즈로 미국의 80위권 보딩스쿨 소개하는 영상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버크셔 스쿨, 버크셔 스쿨이라고도 합니다. 버크셔 스쿨은요, 매사추세츠주의 서필드라는 이제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190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약 한 400명 정도 정원의 학교, 규모의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딩률이 높습니다. 보딩률이 90% 정도 되는 학교고요. 국제 학생이 한 17% 정도 있으니까 뭐 한 60명 좀 넘는 학생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사이즈는 이제 한 학급당 평균 이제 12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규모에 비해서는 학생 대 교사 수 레이쇼 비율이 1대4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인데도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왕래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뭐 curiosity, 뭐 호기심, 뭐 inclusion, 뭐 참여도, 뭐 integrity, 뭐 정의성, 뭐 등등 해서 뭐 시작은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respect, 존중한다라는 것까지 가는 이런 모토로 학교가 설립이 돼서 그 교육 철학으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10개가 있는데 이제 10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대세인 이제 이공계의 베이스가 되는 이제 Advanced Math and Science Research,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에 관련된 리서치지만 어드밴스 레벨, 하이 레벨이 돼야 되는 이런 리서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과 학생들을 위한 이제 humanity에 관련된 리서치 프로젝트인 Advanced Humanity Research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경제, 그리고 이제 finance, 뭐 금융 쪽으로 또는 미래 사업가들, 미래 경영자들을 위한 entrepreneur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예일대학교의 약간 모방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고 벤치마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이런 스타일의 인터프레너십의 프로그램을 이제 하이스쿨 버전으로 가져다가 이제 버크셔에서 운영을 하는 이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빈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빈 인터프레니얼 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에비에이션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이나 뭐 운항, 뭐 항공공학, 뭐 이런 항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에비에이션 사이언스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템 아시죠? 이공계 관련된 스템에다가 아트까지 나서 이제 스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이 내가 더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 조금 깊게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스터디까지,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뭐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야외 활동들, 뭐 마운틴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야외 활동들에 대한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알차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크셔는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입학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입학 자체가. 그래서 이제 토플도 이제 105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토플 105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버크셔는 이제 105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SSAT도 이제 굉장히 고득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탑 20 안에는 이제 버크셔가 이제 진입을 못하지만은, 한 30 정도에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학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college counseling 프로그램이 이제 11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학교 역시 이제 Form 6의 제도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The Fifth Form College Preparation Program이라 그래서 이제 11학년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11학년 때 학생과 부모를 초청을 해서 1년에 이제 이틀짜리의 이제 겨울 때에 이제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11학년 주니어 애들, 그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이제 컬리지 대학 입학에 관련돼서에 대해 이제 컬리지 카운슬러들이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무엇을 하냐면
mock application re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대학교의 원서에 관련된 부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멘토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카운슬러 컬리지들 또는 이제 패널들을 초청을 해서요. 입학사정관들 패널을 초청해가지고 그 이틀 동안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컬리지 카운슬러들 만나서 나는 이렇고 이런 전공을 하고 이런 스타일에서 나는 이 대학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상담을 받고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써보고 그거를 리뷰 받아보고 해서 이런 약간 모의 시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그 컬리지 카운슬러가 이제 1대 12 정도의 비율이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있는 거죠. 학교 내에. 네. 그래서 이제 1대 22 정도의 비율.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좋은 내용들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제학교나 이제 외국인 학교에서 좀 벤치마킹해서 네.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네. 네.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널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뭐 크네리카 컬리지라든가 뭐 데이비슨 컬리지라든가 UCLA, 뭐 UMichigan Andover, 그다음에 뭐 University of Notre Dame. 뭐 그런 학교들, 쟁쟁한 학교들의 그런 입학 사정관 분들이 이제 패널로 와서 1년에 어차피 이틀이에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사실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역할 분담에 관련된 뭐 어찌 보면 책임, 어찌 보면은 이제 해야 될 업무들, 듀리 같은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원서까지 써보는 이런 약간 독특한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리지 액셉턴스를 이제 잠깐 보면요. 학교가 이제 약 한 2019년도에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약 한 7%에서 8% 정도 사이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진학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학교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진학한 학교 명수까지 기재해주면 야, 이 학교 정말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어찌 보면 자랑이죠. 자부심이 있는 건데 early decision, 그러니까 수시를 쓰는 거죠. 수시를 쓰고 이 early decision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다른 학교를 못 가고 early decision으로 이 학교에 몇 명이 붙었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은 사실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하나만 딱 써서 그거 딱 되면 아무 대학 못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early decision으로도 아이비를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졸업생, 그러니까 가장 최근 졸업생 중에 브라운의 early decision을 한 명이 갔고 코넬은 2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early decision이고 뭐 콜롬비아는 아니고 한 명 붙어서 갔고요. 이제 early decision 아니고 다트머스도 한 명 붙었는데 early decision으로 갔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이죠.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가 무려 3명이 붙었는데 그중에 2명이 early decision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고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학교가 어찌 보면 조용히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정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알차고 정말 튼실한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그 굉장히 투명하게 자기네 학생들이 어느 대학으로 왔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싹 봤어요. 과연 50위 밖으로 간 학생들이 몇 명 있나 이렇게 이제 쫙 조사를 해보니까 41명의 학생들이 US 랭킹 기준 탑 50위 밖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1명이면은 122명 중에서 한 3분의 1? 이 정도 수치인데 3분의 1은 공부를 못하는구나. 공부를 덜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디 학교를 가던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50위 밖이라고 해서 뭐 50이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는 마시고 또 우리 이 수치는 국제 학생들을 포함한 미국 현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향 따라서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많이 가는 그런 아메리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0일 밖에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아메리칸 애들은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주류층이나 아니면 우리 국제학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닌 정말 자기의 갖고 있는 가장 토텐에서 최고의 조건의 최고의 환경의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플랜을 잘 짜야지만 반드시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